자영업자 빚 진짜 이 정도일 줄이야. 이 말이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. 그만큼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. 소득보다가 무려 말입니다. 7배가 늘어났으니까 말입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일본이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669.3%입니다. 내가 버는 것보다가 부채가 669.3%가 됐으니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? 제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. 어마어마하게. 1분이면 가장 못 사는 분이거든요. 1분위, 2분위, 3분위, 4분위, 5분위가 있는데 5분위가 부자층이고요. 이거는 소득 상위 80%에서 100%에 해당되는 분. 1분위는 0%에서 20%에 해당되는 분이 1분위예요. 근데 이 1분위가 그야말로 소득보다는 대출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2018년에도 1분위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22%였거든요. 그런데 2021년 현재 1분위는 669.3%예요. 어마어마하죠. 2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. 275%입니다. 2021년에는 297.9%고요. 3분위도 마찬가지예요. 3분위도 2018년에는 275.4%였고요. 2021년에는 276.6%입니다. 근데 문제가 여러분,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임계 수준이거든요. 임계 수준. 임계 수준은 얼마 정도 될까요? 임계 수준은. 지금 가계대출의 임계 수준은요. 383%라고 합니다. 가계부채 383%. LTV.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83%라고 해요.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의 경우에요. 자영업자의 경우에는요. 386.7%입니다. 386.7%. 쉽게 말하면 임계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. 이게 전 충격이라고 봅니다. 임계 수준을 넘어섰다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자영업자 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표로도 이제 나왔죠. 그죠? 지표로도.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4대 약한 고리가 있다. 그중에 최고는 어디냐? 자영업자가 가장 약한 고리다. 그럼 두 번째는 어디냐? 2030의 약한 고리다. 대출이 많으니까. 세 번째는 어디냐? 이게 고령자들이 빚이 많다는 사람들이 있더라. 이게 세 번째다. 그러면 네 번째는 어디냐? 결국은 기업에 좀비 기업이 많이 늘어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네 가지 전부 다 보면 세 가지가 가계부채에 꽂혀 있습니다. 가계부채. 물론 가계부채는 터져봤자 금액이 뭐 수억 원 이내잖아. 수억 원 이내. 그러나 기업은 터지면 수십억 원 이내잖아요. 수십억 원 이상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더 크기는 하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크고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빚이 있으니까 그만큼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소득 1분위의 669.3%라는 건 여러분 1년에 내가 3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요. 3천만 원을 벌으면요. 여기에 7배죠. 여기에 7배니까 거의 669.3%니까 빚은 2억을 진다는 거예요. 2억을. 나는 3천만 원 버는데 빚은 2억을 진다. 이 뜻이거든요. 그러면 안 터지겠습니까? 저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봅니다. 임계 수준도 383%인데 386.7%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. 근데 더 위험한 건 또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면 말입니다. 가계대출자의 30대들의 어떤 다중채무 비용,
비중, 이것도 큽니다.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적어도 3개 이상, 그죠?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 2017년에는 23.7%였던 30대 이하 다중채무자들이 30대 이하입니다. 2021년에는 26.2%까지 올라갔습니다. 26.2%까지. 이건 뭐 제가 봐서는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자영업자나 2030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대로 가는 겁니다. 그대로. 제가 말씀드린 수순대로 지금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가계대출 차주수가 1989만 4천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요. 다중채무자 수는요. 439만 6,600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439만 6,600명이요. 진짜 적지 않죠.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. 그러니 이게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 다중채무자들이 말입니다. 빌린 곳이 또 위험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예요. 대부업부터 시작해서 제2금융권, 제1금융권 순으로 많다. 실제 말입니다. 저축은행이나 카드사, 캐피탈, 제2금융권입니다. 여기는 다중채무자들이 엄청납니다. 전체 다중채무자들 중에 67.5%가 바로 2금융권에 있습니다. 2금융권에. 보험사도 마찬가지. 보험사도 51.6%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은행은 25.2%밖에 안 됩니다. 결국 말입니다. 이 다중채무자들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 위험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고령자들이 빚폭탄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될 때 위험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. 여기다 말입니다. 대출 만기 연장까지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 도미노 붕괴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도미노 붕괴는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도미노 붕괴가 쉽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액이 너무 큽니다. 133조 3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게 처리가 안 될 경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예요. 자영업자가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표들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030이 어렵다. 그 다음에 고령자층의 어떤 가난 여기가 어렵다. 가계부채 전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. 지금 제가 말했던 게 대부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. 여러분,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.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혼자 방송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도록 제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오로지 저는요. 경제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되는 것, 이 경제 안에서 우리가 부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연계성, 여기에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원칙하에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,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고 예측했는데 그게 전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, 그게 어쩌면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앞으로도 저는요. 시장 경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. 뭐 지금까지도 시장 경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그 속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계속 이야기해 봤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경제 원칙 안에서요. 자유민주주의가 기반이 되는 그 사회, 그 속에서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 찾아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